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몸도 약하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 시댁 식구들은 내 처지를 이해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힘들게 합니다. 생각으로는 그럴 수 있겠다 싶지만 마음은 편안하지 못하고 괴롭습니다. 내가 수고하는 것, 시어머니, 시아버지 지닥거립니다. 내가 수고하는 것이 옛날에는 억울하고 약이 올랐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는 아니지만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옛날 일이 가끔씩 떠오르게 되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요? 채널 기도자이긴 해도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금만 내고 기도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기도금이라도 내니까 기도는 안 하더라도 기도금은 열심히 내세요. 근데 그게 참 문제인 게요. 우리가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빠하고 이제 뭐야 올케라 그러나? 올케인 경우에 한번 보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머니가 만약에 친정어머니가 편찮으시거나 늙으면 올케가 친정어머니를 이렇게 돌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남자 여자 문제 아니에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자기가 시어머니를 돌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 안 하고 억울하게 생각해요. 내가 왜 이 짓을 해야 되냐? 왜 이렇게 생각할까? 이게 옛말에 보에 가면 며느리 말이 옳고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옳다 하는 것처럼 늘 자기 관점에서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볼 때는 올케는 우리 어머니 돌보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 또 내 관점에서 볼 때는 시누이들이 조금만이니까 돌보지 그죠? 그걸 왜 내가 해야 돼요? 난 아무 상관도 없는 여잔데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이것이 나쁜 게 아니라 자기 중심의 섬을 이렇게 사물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아상이다, 아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물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미국 사람 입장에서 보면 라덴이 테러리스트로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영웅으로 보이는 거예요. 한국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안중근 의사가 애국자로 보이는 거예요. 일본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테러리스트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중심에 놓고 사물을 보니까 이렇게 보인다. 근데 우리가 자기 중심을 좀 떠나서 그냥 이렇게 한번 보자. 엄마 입장에서 자기가 지금 자식을 키우니까 엄마 입장에서 한번 봐라. 엄마가 자식을 낳았다. 아들을 낳았다. 그럼 곧 늘 안고 키웠지. 그죠? 그리고 있는 거 없는 거 정성을 다 쏟아서 애를 키웠어. 그럼 엄마 입장에서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아들은 뭐예요? 애기죠. 늘 걱정이요. 길 갈 때 조심해라. 어떻게 해라. 내가 지금 이렇게 법문하고 나이가 50이 넘어도 우리 어머니가 만약에 살아 계신다면 아직도 걱정할까 안 할까? 걱정하겠죠. 그게 엄마란 말이에요. 그렇게 키웠는데 진짜 손끝에 물 하나 안 묻히고 고생은 자기가 다 하고 애 하나는 참 고생 하나 그렇게 원래 키웠다. 그런데 이제 아들네 집 한번 가봤어. 오래간만에 갔더니 아침에 떡 보니까 남편은 회사 출근하고 아내는
며느리는 집에 있는데도 며느리는 안 일어나고 또 침대에 누워있고 남편이 먼저 일어나가지고 어때요? 부엌에 가가지고 빵 굽는다고 탁탁탁 한단 말이에요. 우유 어딨노? 냉장고 있잖아요. 이 빵이 잘 안 되는데 아이고 그것도 할 줄 몰라요. 이러고 방 앉아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평생 식은 밥도 한번 안 먹이고 뜨거운 밥에가 먹였는데 아침에 빵 쪼가리 그것도 지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지가 구워 먹고 나가고 우유 대패가 한 잔은 며느리 갖다 주고 나가고 그런 거 보면 어머니가 볼 때 너희 뒤집히겠나 안 뒤집히겠나. 솔직히 여러분들 각자 한 생각이에요. 근데 또 여러분들 부인의 입장에서 한번 봐라. 부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남편 괜찮죠? 그지? 그래야 되잖아. 내가 애 키운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아침에 일어나가 여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커피 한 잔 타먹고 그냥 가. 또 남편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여보만 자거라. 그 뭐 아침 요새 전부 안 먹는 분위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 빵조 하나 먹고 갈게. 그냥 자거라 피곤하니까. 이러면 두 부부에 아주 의좋다. 그 두 부부는 의존데 시어머니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부부는 의존데 아무 문제가 없어도 그게 시어머니가 볼 때는 너무너무 문제가 있는 부부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여러분들 아들이 엄마가 조금만 아파도 와서 어디 괜찮으시냐고 보고 병원에 모셔가고 주말만 되면 와서 보고 매일 전화해서 한번 묻고 뭐든지 물건 좋은 게 새로 생기면 어머니 아버지 먼저 갖다 드리고 그럼 아들이 효자예요 효자 아니에요? 효자지. 아들한테 잘났죠? 주위가 다 칭찬해. 그런데 그때 부인이 보면 어떨까? 너 엄마가 살아라 이 소리 나온다니까. 그냥 나하고 결혼해놓고 나는 팽개치고 신경도 안 쓰고 그저 엄마 우리 엄마 이렇게 보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자지간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누가 봐도 효자라고 하는데 부인이 볼 때는 이 문제인 거예요. 이 남자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행위가 뭐냐? 모자지간의 정을 끊어놓는 행위예요. 아들하고 엄마가 정이 있는 거 그걸 중간에 깨가지고 그걸 해방 놓는 게 아주 이게 나쁜 업을 짓는 행위가 되고 남녀가 부부가 정분이 있게 사는 거 그걸 눈꼴시로 자꾸 그 사이 끼어들어가 끊어놓는 거. 이게 인간의 정 가운데서 부부는 무처이고 부모 자식은 일처이라 그러잖아요. 그지? 근데 그걸 끊어놓으려고 하면 이 인간의 죄 가운데 제일 큰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여자는 자기가 며느리가 되면 모자지간의 정을 끊어놓으려고 그러고 자기가 엄마가 됐을 때 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부부간의 정을 끊어놓으려고 그래요. 무의식적으로 자꾸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불행한 거예요. 여자가 업이 많은 거예요. 그런 심리를 일으키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며느리가 됐을 때는 지금 사는 게 예를 들면 다 서로 하지만 어쨌든 남자가 괜찮아서 결혼했잖아. 안 그래요? 지금 살다 보니까 좀 잘못 짚은 경우도 있겠지만 아무튼 괜찮아서 결혼했죠. 자기 수준에서는 그래도 걸린다고? 걸린 거 아니에요. 아닌가? 자기 나름대로는 최고로 걸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누가 키워놨어요?
시어머니가 키워놨죠. 나아가 공부시켜가 대학 보내가 그만큼 키워놨잖아. 잘 키워놨으니까 내가 골린 거 아니요. 그런데 부모는 키워놨는데 그 남자가 돈 벌어가 그 사랑을 전부 어디다 쏟아요? 부인한테다 쏟잖아. 예를 든다면 돈을 벌어도 다 거기서 쓰고 부모한테는 조금밖에 안 주잖아. 주더라도. 그러니까 단물은 키우기는 엄마가 키웠는데 단물은 자기가 다 빨아먹잖아. 그러니 그 어머니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해야 돼. 비록 혈연으로 따지면 낯설은 사람이지만은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어머니 입장에서 볼 때는 애지중지 키워낸 애가 딴 여자한테 정신 빨려가 있을 때 그 섭섭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결혼을 하더라도 엄마에 대한 사랑과 엄마를 돌보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내주면 부모로서는 그보다 더 좋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오히려 그 심정을 알면, 자기가 엄마 됐을 때는 심정을 알면 남편 보고 여보 주말에 어머니한테 갔다 와. 전화도 한번 해. 용돈 좀 갖다 드려. 시어머니가 어쩌다가 집에 오면 여보 엄마한테 가서 자거라. 자리를 비켜줘야 돼. 부모 자식이 우선이야. 아시겠어요? 우린 맨날 자니까 오늘 하루는 엄마한테 가서 엄마하고 얘기도 나누고 엄마 얘기도 좀 들어주고 그렇게 해.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엄마가 오래간만에 아들 집에 왔을 때 아들하고 밤새도록 같이 자면서 누워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옛날 얘기 하면 그 엄마가 얼마나 많이 pent겠어. 근데 아들 집에 가도 며느리가 있으니까 남 집 온 것 같잖아. 그냥 저빠이가 있다가 그냥 가잖아. 그러니까 또 조그마한 방 하나 주잖아. 그러면 안 돼. 안방을 딱 내드려야 돼. 무조건. 그렇게 마음을 써야 그럼 누가 좋을까? 그러면 남편이 마음이 이루 편할 수가 없어. 자기 마누라가 참 너무 고마워. 그게 남편이 명대로 사는 길이야. 그 중간에다가 쪼으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 마누라하고 헤어질라니, 마누라 말 안 들으면 들으려니 엄마가 여자 말만 듣고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엄마 말 들으면 마누라가 또 어때요? 누구하고 결혼했냐고 자꾸 또 물어서고. 그 중간에 끼어가지고 남자가 요새 한 평균 수명이 한 7살인가 먼저 죽죠, 그죠? 그 이유가 여기 끼가지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열이 아니라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 그리고 평소에 둘이 살 때는 남편 좀 부려먹더라도 엄마가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남편을 왕처럼 모셔줘야 돼. 알았어요? 왕처럼 딱 해야 돼. 그래야 시어머니 와서 보고 마음 놓고 가지. 반대로 여러분들이 며느리를 보면, 나이 든 사람 며느리를 보면 어떻게 하든 내가 비록 나아가 키웠지만은 일단 사람이 나이 들어가 결혼을 했다는 건 뭐였다? 독립을 했다 이 말이지. 독립하면 그게 중심이 돼야 돼. 자꾸 옛날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딱 그렇게 독립을 시켜야 돼. 그 부부 일에 간섭하면 안 돼. 엄마가 돼서 마음을 그래 먹어야 돼. 그 둘이가 정을 쏟고 사는 걸 보고 기뻐하는 마음을 내야 돼. 나한테 신경 쓰나 안 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끼리 사는 거. 지금도 나한테 와서 달라 소리 안 하는 것만 해도 어때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어떤 집에는 보면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돼도 아직 부모 밑에 달라고 붙은 사람 가끔 있어요, 없어요? 있지.
나한테 차다오고 안 하고 돈 주고 안 주고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저끼리 사는 거를 기뻐해야 돼. 절대 네가 그럴 수가 있나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여자의 경험이 있으니까 아들이 밖으로 돌거나 뭘 하거나 부부싸움이 있으면 엄마가 아들을 나무래야 돼. 나쁜 놈이로. 너 그러지 마라. 여자가 애 키우고 하는데 얼마나 힘드는데 네가 좀 잘 돌봐라. 왜 네가 남집 딸을 데려다 그래 고생시키냐. 그 여자가 네 누나고 네 여동생이라면 어떡하겠냐. 이렇게 타일러서 부부가 화합하도록 도와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주로 어머니가 뭐야? 연애라고 싸움. 이 바보야. 네가 뭐가 못나가지고 여자한테 질질 끌려다니면서 사냐? 이래가 이제 싸움 붙이잖아. 주로. 이렇게 우리가 된다.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를 치닥거리 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 이런 생각을 버리세요. 육체적으로 도저히 힘들면 밭을보라도 데려가지고 하면 돼. 다른 데 아껴 쓰고. 그럼 어머니가 며느리가 안 하고 팥줄 벗으면 뭐라고 할지 모르냐. 근데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몸이 조금 아팠어요. 오늘 이분이 가서 조금 도와줄 테니까 그래 하세요. 다음엔 제가 가서 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하면 돼. 이게 여자니까가 아니라니까. 내가 어머니 됐을 때를 생각해봐라. 근데 저도 이렇게 부모에 대하는 내 마음을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거하고 자식이 부모를 아무리 극진히 생각한다 해도 그 정은 10분의 1도 안 돼요. 전번에 제가 시골집에 갔는데 아버님이 밖에 나가셨다가 88세인데 안 들어오세요. 그러면 자식이 밖에 나가서 안 들어오면 부모는 얘가 어디 갔나 하고 찾지. 부모가 88이 되고 밖에 나가가지고 몇 시간이 돼도 안 들어와도 자식은 어때요? 안 찾아. 그런데 대문 소리가 나가 보니까 피를 이렇게 흘리고 기어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서 웬일이세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놓이니까 순간에 정신 잃고 탁 넘어졌는데 돌에 찢기가 머리를 깼어. 그래 한 2시간쯤 정신을 잃었다가 누워있다가 그래 왔다는 거예요. 그 옆에 밭에 일하던 사람이 보고 도와주고 그래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쑥을 찢어가지고 여기다 붙여보신 거예요. 그러더니 된장을 좀 퍼라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머리 깨지면 된장 바른 거 알아요? 나도 어릴 때요 이렇게 막 갈면 이제 된장 발라요. 그 된장을 가져와서 이렇게 발라가 이래 있었어. 그래 병원에 갑시다 하니까 아이 괜찮다. 그래. 된장 바르면 된다. 우리 또 어릴 때 된장 발랐잖아요. 그자. 그럴 때 자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다 이래. 그럼 자식은 이럴 때 어떠냐? 나부터도 괜찮다니까 막 괜찮은 줄 알아요. 근데 이제 하루 지났어. 근데 우리 이제 법사님이 왔다가 상처를 보더니 스님 깨매야 됩니다. 이마에 찢었어요. 그래요. 그래 이제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더니 5번인가 6번을 깨맸다. 그래서 내가 혼자 살기를 얼마나 잘했어. 이런 인간이 결혼했으면 마누라한테 어떻게 하겠어. 괜찮다고 한다고 놔두는 게 이 자식인데 만약에 부모라면 자식이 이렇게 머리가 찢었는데 애가 괜찮다 엄마 괜찮다 그런다고 나눴나 안 나눴나? 안 나눴지. 무조건 자의실가 데려가야지. 이게 차이예요. 형제 간에도 아무리 동생이 형 생각한다 해도 형이 동생 생각하는 거 틀려요. 물론 경제적으로 뭐 여유가 있어야 동생이 형을 도와주고 그럴 수는 있지만 이 마음 씀씀이. 그래서 옛날부터 내리사랑이라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한테는. 부모가 우리한테 해준 거에 비하면.
근데 이제 남자들은 이건 좀 반성을 해야 돼. 어쨌든 내 부모지 부인 부모는 아니잖아, 그지? 근데 자기는 안 해. 자기는 안 하고 그걸 다 누가 하라 그런다. 부인보가 하라 그래요. 이러니까 이 가정에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언제나 자기가 먼저 가서 자기 부모니까 하면 부인이 와서 거들으면 이 저절로 되는데 자기는 안 하고 시댁에 제사가 있거나 뭐가 있거나 하면 지는 나가 술 마시고 골프 치러 가면서 뭐다 마늘 보고 그거 가봐라. 그러니까 부인이 속으로 생각할 때 내 조상이가 내가 뭐 때문에 가노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남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건 늘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마누라 시킬 게 아니고 뭐 회사 다닌다 뭐 다닌다 해가 역할분담 차원에서 도와주는 건 좋지만 우선적으로 먼저 하는 마음을 내면 저절로 해결이 돼요. 근데 이제 이 남자들은 뭐 돌보고 간하고 이런 게 어릴 때부터 버릇이 안 돼가지고 제 부모한테도 이렇게 옆에 가서 뭘 하는 게 좀 서툴고 서먹서먹하고 그래. 그래서 막 자꾸 부인 보고 시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고쳐져야 돼. 그 옛날 얘기고 지금은 남자들이 먼저 나가서 이렇게 좀 해야 돼. 남자들은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내가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 부모에게 대해서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어머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 이 가슴 속에 있던 이 엉어리가 녹아요. 옛날에 맺혔던 이 엉어리가 녹아요. 이 엉어리가 미움이 엉어리가 있으면 누구 손해라고? 누가 괴로워? 자기가 괴로워. 이 엉어리는 어떻게 해야 녹느냐? 고맙습니다 해야 녹아. 그러니까 기도문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운 생각이 얼마 안 고맙지? 그럴 때 아이고 내가 또 기도문을 놓치구나. 고맙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서 그 고마운 일을 하나하나 자꾸 생각해야 돼. 나하고는 안 살았으니까 별로 고마운 일이 적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내 남편 키우고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 그 덕에 내가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렇게 고마운 마음을 자꾸 내면 내 가슴 속에 있던 이 맺힌 엉어리가 싹 녹아나고 가서 거들어줘도 편안하고 안 거들어줘도 내가 바빠 못 거들어줄 때도 죄의식도 안 생기고.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하면 어떠냐 하면 가서 거들어주면 힘들고 미워지고 안 거들어주면 또 죄의식이 생깁니다. 아시겠어요? 이러다 돌아가시거나 뭐 하면 남편 보기도 민망하고 죄진 것 같고 그리고 후회하고 이렇게 돼. 근데 마음이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편안할 때는 바빠가 못 가도 편안하지 죄의식이 안 생긴다. 그래서 이것은 감사의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를 잘 안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감사의 기도를 계속 하세요.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